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3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90년대에 헐리우드에서 활발히 영화배우로 활동했었던 안토니오 반데라스로 알려진 사람이죠. 물론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말라가 출신이기도 하죠.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본명은 호세 안토니오 도밍게스 반데라입니다. 그런데 줄여서 안토니오 반데라스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스페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긴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투어 가이드 니키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사람들의 이름과 관련된 문화 제1편 길고 긴 스페인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본명이 호세 안토니오 도밍게스 반데라라는 것을 영상 시작 부분에서 이미 보셨을 텐데요. 진짜로 이름 길지 않나요? 스페인은 공식적으로 이름을 쓰는 칸이 4칸이에요.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들어가는데 성도 첫 번째 성, 두 번째 성 이렇게 4개의 칸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 이름을 다 합쳐서 길어야 5자가 넘지 않는 한국의 이름 문화에 익숙한 분들은 아마 헉 하실 정도로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 남편이 한국에 살 때, 제 남편은 한국에서 꽤 살았거든요. 한 6년 정도를 살았는데 한국에서 살 때 신분증이나 혹은 신용카드, 은행에서 나오는 신용카드나 각종 카드들 이름이 영문으로 들어갈 때는요, 제 남편의 이름도 길어서 특히 첫 번째 성이 팔로마레스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들어가면 팔로마레스 딱 첫 번째 성만 신분증에 들어가고, 이게 영문으로 알파벳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것도 다 잘리고 팔로마 뭐 이렇게 스펠링이 좀 더 기니까, 이렇게 알파벳으로 쓰면 좀 더 기니까 5 알파벳 정도에서 그냥 끝나고 성 하나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신분증과 카드를 가지고 다녔었어요. 또 한국 분들이 놀라실 수 있으신 것이 1957년 개정된 민법조항 제54조에 의하면 스페인은 법률적으로 딱 이름이 2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법률에서 이름을 2개까지만 넣을 수 있다라고 제한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그만큼 그 이전에는 이름을 여러 개를 넣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예가 이미 2014년에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그 알바 공작 부인이라고요.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보다 귀족 자귀가 더 많아서 한간에는 아리언을 오히려 엘리자베스 2세가 이 알바 공작 부인에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만큼 존중해야 되는 유럽에서 최고의 귀족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알바 공작가의 부인의 이름이 뭔가 하냐면, 이거 보고 읽어야 돼요. 외울 수가 없어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María del Rosario Cayetana Paloma Alfonsa Victoria Eugenia Fernanda Teresa Francisca del Paula Lourdes Antonia Josefa Fausta Rita Castor Dorotea Santa Esperanza Fitzjames Stewart y de Silva Falco y 구르투바이. 구르투바이는 조금 이름이 다른 나라 언어인 것 같아요. 자,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유럽에 총 46개의 공작, 백작, 후작 이런 어마어마한 작위를 가지고 있었던 공작 부인인데, 그러니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꽤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집안의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름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김소원, 거북이와 두루미 그거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름이 길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름에서 어느 집안의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요. 스페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바 공작 부인도 이름으로 집안의 내력을 그냥 팍팍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스페인 사람들은 이름을 이렇게 길게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스페인 사람들은요, 일단 먼저 이름이 오고 뒤에 성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인은 이름만으로 따져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전에 양성평등이 일어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생각지도 않았을 때, 여기는 전통적으로 무조건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성, 엄마 성이 같이 쓰였어요.
영국과 미국 대표적으로 그리고 일본까지도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 성으로 바꿨었습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본명을 예를 들자면 도밍게스가 아빠 성, 반데라가 엄마 성이 되는 거죠. 앞에 오는 이름도 두 개예요. 호세 안토니오. 이름이 왜 두 개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다방면으로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명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인정을 딱딱딱 받은 것이 없어요. 몇몇 개의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냐면 이름이 스페인은 대물림돼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저희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제 가족들의 이름의 대물림과 관련한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변화되는 이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하는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름이 대물림되다 보니까 자, 성도 엄마 쪽에서도 물려받고 아빠 쪽에서 물려받는데 이름만 왜 하나로 물려받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의 이름인 경우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거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엄마 쪽에서는 서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쪽의 이름을 하나 물려받는 거죠. 이게 전통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 이름이 두 개가 붙는 문화는요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지금에는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이 조금 드물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 남편의 친구들은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지방자치주마다 다르겠지만 한 반에 25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함께 하는데 25명 중에서 딱 2명만 두 번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3명이 두 번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름 하나만을 갖기를 선호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조금 더 개성 있는 이름으로 찾고자 이름의 문화도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가족의 이름을 예를 들면서 같이 제 2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경우는 전통적인 이름이죠. 앞에 이름도 두 개, 뒤에 성도 두 개. 그런데 재밌게도 첫 번째 이름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이름,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성을 쓰지를 않고 두 번째 이름과 엄마 성을 자신의 예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사실 변화가 굉장히 더딘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성평등이 이름 분야에 대해서는 자리 잡아 있었던 나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단순히 엄마의 성을 쓸 수 있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엄마의 성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성이 꼭 아빠 성이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원한다면 엄마 아빠가 합의하에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때 이 성을 엄마 성을 앞에 놓겠느냐 아빠 성을 뒤에 놓겠느냐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빠 성이 앞에 와 있다 할지언정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난 아빠 성 앞에 안 놓을 거야, 엄마 성을 앞에 놓을 거야 하면 엄마 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미 개정이 되어 있어요. 호세 안토니오 도밍게스 반데라의 경우는요 아버지의 성으로 불리우는 것보다 엄마 쪽의 성으로 불리우는 것을 선호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안토니오 반데라스뿐만 아니라 피카소도 엄마 성이고요. 심지어 그 전 대통령도 엄마 성을 자신의 상징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어요. 새로운 흐름인 것 같아요. 자, 다음번에는요 이름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의 대물림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로 하나의 이름이 흔해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 같이 2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와서 봐주세요.